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해본 적 있나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진심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진심이 부담이 되었다는 듯 멀어지는 사람들. 반대로 어느 관계는 너무 가까워져서 숨이 막히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그냥 스스로가 닳아 없어지는 느낌. 저도 그래요. 가끔은 인간관계가 마치 고무줄 같아요. 내가 당기는 만큼 상대가 멀어지고 내가 다가갈수록 이상하게 어긋나는 그런 순간들. 어릴 때는 진심이면 다 통한다고 믿었는데 살다 보니 진심이 오히려 오해를 낳기도 하고 배려가 무시로 돌아오기도 하더군요. 어느 날은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는 이유로 상처받고 또 다른 날엔 차갑게 거리를 둔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냉정하냐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된 사람인가? 왜 나는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렵지?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명자의 한 문장을 읽었어요. 짧은 글귀였지만 마치 제 마음속 오래된 매듭 하나를 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었는지는 조금 있다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는 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는 걸까? 정말 상대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관계에 가지는 기대 때문일까? 혹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몰라서일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버거웠던 관계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아끼고 잘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가진 시간, 감정, 에너지 아낌없이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늘 지쳐 있었고 상대는 제가 해주는 걸 당연하게만 여기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관계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실천이 안 됐어요. 혹시 멀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만 스스로를 소모시켰죠. 그때 명자의 글귀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관계의 일부다. 그 말이 주는 울림은 정말 컸습니다. 관계는 상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이해하게 됐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명자의 명언을 바탕으로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 방법, 그리고 관계를 지키기보다 먼저 나를 지키는 법,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지쳐 있나요? 누군가에게 너무 다가갔다가 상처받았나요? 아니면 너무 멀어진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픈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숨구멍이 되어줄지 모릅니다. 이제 명자의 말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이 명언의 의미를 처음 제대로 느꼈던 건 몇 년 전 아주 친했던 친구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감정적으로 큰 결정을 하려 하길래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이것저것 길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아니야. 너 그러다 후회해. 내가 너보다 더 잘 아니까 들어. 이런 식의 말들. 전 진심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말의 톤은 너무 딱딱했고 길기만 했죠. 충고를 들어야 할 순간인데도 친구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어요. 넌 왜 항상 이렇게 날 몰아붙이냐? 그 말에 저는 멍해졌고 그날 이후로 관계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진심이었지만 전달 방식이 잘못된 거죠. 형제 사이도 비슷했습니다. 사소한 오해 하나가 감정처럼 부풀어 올라 말 한마디에 서로 상처를 주고 필요 이상으로 멀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말 자체보다 말의 온도가 관계를 갈라놓는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첫 번째, 충고는 짧고 부드럽게. 충고는 내가 틀렸다가 아니라 나는 너를 걱정한다는 마음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나는 너가 괜찮았으면 해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단문으로 조용한 톤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신기하게도 상대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형제 가족 관계에서는 이기는 것보다 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형과 크게 다투고 며칠 동안 연락을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보낸 건 긴 메시지가 아니라 단 한 줄이었습니다. 형, 우리말로 풀자. 그 한 문장이 온도를 낮추고 서로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가족은 이기는 관계가 아니라 유지해야 하는 관계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세 번째, 대화의 목적을 상대의 변화에서 관계의 유지로 바꾸기. 이 기준을 잡으니까 인간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니 말이 짧아졌고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감정이 앞서지도 않더군요. 솔직히 우리 모두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충고했다가 관계가 멀어졌던 적, 가족끼리 별것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어색해졌던 적, 상처는 말 때문이 아니라 말의 방식에서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명자의 이 말은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충고는 짧게, 부드럽게, 형제와 가족은 화목하게. 간단한 문장이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건네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부드럽게 건넬 한 문장, 그리고 먼저 화해할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맹자의 또 다른 명언으로 들어가 볼까요? 명자가 남긴 말 중 제가 가장 자주 떠올리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말은 가까운 데서 하되 뜻은 머리 미치게 하라.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멋있는 표현 같았지만 살면서 사람과 부딪히는 순간마다 이 말의 깊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늘 떠올리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고요한 연못에 던지는 작은 돌멩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바로 그 돌멩이죠. 눈앞에 있는 상대에게 톡 하고 떨어지는 건 아주 작은 충격이지만 그 뒤에 퍼지는 파문은 상대의 감정, 관계의 분위기, 앞으로의 기억 속에 생각보다 넓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는 순간만 보고 그냥 한마디 한 건데 뭐 어때? 라고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알아요. 지금 던진 이 말이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어떤 파문을 만들지. 명자의 말은 결국 말은 지금 바로 눈앞에서 시작되지만 그 의미는 멀리 가야 한다. 이걸 알려주는 메시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제가 실제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쓰는 방법들을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로 3초 멈춤법입니다. 즉, 말이 튀어나오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을 때 딱 3초만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 나한테 해도 괜찮은 말인가? 이걸 들은 상대는 앞으로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단 3초만 생각해도 감정 폭발하는 말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이건 사람 사이의 싸움 80%를 줄여주는 마법 같은 습관이에요. 두 번째로 감정은 낮추고 메시지는 높인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옳은 말을 나쁜 방식으로 말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너 왜 그래? 말 좀 똑바로 해. 이건 사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감정 싸움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바꾸면 완전히 달라져요. 나는 이런 상황이 조금 불편해. 같이 해결책 찾아볼까? 감정의 온도는 낮추고 대화의 목표는 더 높이는 거죠. 세 번째로 결론을 먼저 던지지 말고 질문으로 시작하기. 명자의 말처럼 말은 가까운 데서 하라는 건 상대 마음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먼저 묻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게 있을까? 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어? 질문은 상대의 마음 문을 여는 열쇠예요. 명령은 문을 닫고 충고는 벽을 만들어요. 하지만 질문은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네 번째로 충고는 단문으로 하고 어조는 부드럽게 하며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게 충고예요. 충고는 날카롭게 하면 그냥 공격이 되고 부드럽게 하면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그렇게 하면 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이 부분은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짧고 부드럽고 상대 얼굴을 살려주는 충고. 이게 명자가 말한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말이에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스스로에게 3가지 체크리스트를 던져요. 첫 번째로 지금 말하려는 이유가 이기기 위한 것인가?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말로 이기면 관계는 지고 말을 아끼면 서로가 이깁니다. 두 번째로 상대는 지금 대화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가 예민할 때는 독이 됩니다. 모든 진심은 때를 만나야 힘을 가지거든요. 세 번째로 내 말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내 말이 지금 상대 기분을 돌보는가? 관계 미래를 지키는가?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가? 이게 명확할수록 그 말은 지금 가까운 데서 말해도 뜻은 가장 먼 곳까지 닿게 됩니다. 명자의 말은 결국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앞으로 너의 관계를 만든다. 말은 작고 가볍지만 그 말이 만들어내는 파문은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 만큼 멀리까지 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말의 결과를 멀리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맹자가 인간관계에서 또 중요하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떠나는 일을 배웅하고 머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제가 이 말을 깊이 느끼게 된 건 한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가까이 두고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놓쳐버렸던 친구 A. 어느 몇 달 동안 연락이 뜸했어요. 평소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기에 저는 별 문제 없겠거니 하며 그냥 흘려보냈죠.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가 꽤 힘든 시기를 혼자서 꿋꿋이 견디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어느 날 어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멀리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부랴부랴 연락했고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겨우 배웅을 나갔어요. 배웅하는 길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었지 괜찮았어? 어는 짧게 웃으며 말했죠. 괜찮았지 아마도. 그 대답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아마도 뒤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었을까? 왜 나는 그동안 그걸 보지 못했을까? 왜 떠나는 순간에서야 마음을 쓰기 시작했을까? 그날 밤 돌이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떠나는 순간에는 지나치게 따뜻해지지만 정작 곁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이상할 만큼 무심합니다. 멀어져가는 사람에겐 애틋한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괜찮겠지, 잘 지내겠지 하고 쉽게 넘겨버리죠. 그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떠나는 일을 배웅하는 마음만큼 머무는 사람에게도 작은 배려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요즘 어때? 라고 먼저 안부를 묻는 습관을 들였고 고맙다고 내 덕분이라고 작은 감정을 바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하게 주어진 관계는 없다는 걸, 그리고 떠나고 나서야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그때서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도 아마 느껴본 감정일 겁니다. 떠난 뒤에야 알게 된 사람의 소중함. 늘 곁에 있으니 영원할 거라 믿었던 사람. 사소한 무심함이 불러온 멀어짐. 이런 후회 한 번쯤 있었죠? 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는 일을 배웅하고 머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저는 이제야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배웅한다는 건 떠나는 순간에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시간 동안 마음을 쌓는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 결국 인간관계는 거리에서 시작해 거리에서 끝납니다.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져서 상처받은 적, 반대로 너무 멀어져서 후회한 적,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있었죠.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가까우면 좋은 거 아닌가? 하지만 진짜 가까운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한 걸음 떨어져야 비로소 서로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거리를 결정짓는 건 결국 말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꽂히면 오래 남습니다. 한마디가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명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가까운 데서 하되 뜻은 멀리 미치게 하라. 즉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조심스럽고 더 따뜻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까울수록 우리가 쉽게 거칠어지는 그 말. 사실 관계를 가장 깊게 상처내는 것은 바로 그 말 한 줄입니다. 당신이 요즘 마음에 걸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말 한마디부터 다시 정리해보세요. 거리의 오해는 대부분 말에서 시작되고 거리의 회복 역시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떠남입니다. 명자의 또 하나의 말. 떠나는 일을 배웅하고 머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 우리는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고 머무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죠. 하지만 떠남은 실패가 아닙니다. 떠남은 관계가 끝났다는 선언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재배치일 뿐입니다. 떠나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머무는 사람에게는 정성을,
이 두 가지가 인간관계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누군가 이미 당신을 떠났다면 그건 당신의 인생에서 한 챕터가 끝났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책을 덮을 때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 덮음이 있어야 다음 장이 열리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붙잡아야 할 관계와 놓아야 할 관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거리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너무 가까워서 힘들다면 반걸음 뒤로 물러서 보세요. 너무 멀어져서 아프다면 반걸음 앞으로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떠난 사람으로 마음이 어려운 분이라면 그 떠남을 미워하지 말고 잘 떠나보냈다는 미학을 배워보세요. 빈자리는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삶이 들어올 공간이니까요. 인간관계는 결국 거리, 말, 그리고 떠남 속에서 우리가 배워가는 삶의 예술입니다. 무너졌던 관계도, 시작되는 관계도, 끝나는 관계도 모두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당신의 인간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해질 겁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